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9인데 이런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칠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모카도 제가 뒤척이는 소리에 깨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혼자 민준이를 키울 때부터 함께 있었던 가족 같은 존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정말 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들이 실제 제 삶에서 벌어졌어요. 저는 강서연이라고 해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라온이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온은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인데 민준이가 어릴 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엄마 우리 빵집에 오면 사람들이 즐거워져야 해요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제법 유명한 편이라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직원들도 20명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의 가게예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홍대 근처 지하 반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죠. 그때는 저 혼자서 반죽부터 굽기, 포장, 계산까지 모든 걸 다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민준이가 어려서 밤에 깨면 없고 반죽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제 등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혼자서 이 정도까지 키워온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특히 아들 민준이를 혼자 키우면서 사업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제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민준이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버텨야 했죠. 민준이는 올해 32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건축가가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강남구에 있는 더 M이라는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더 M은 모던하면서도 실용적인 건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민준이가 그곳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들어간 거니까요.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곧 결혼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기뻤었는데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종이로 건물을 접고 심지어 모래놀이를 할 때도 성이나 건물을 만들곤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항상 스케치북에 건물 그림을 그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건축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버지를 닮은 거겠죠. 혈육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건축가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책들을 빌려와서 읽고 유명한 건축물들 사진을 모으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직접 서울 곳곳의 유명한 건물들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저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민준이의 꿈을 응원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는 건축과에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도 어려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미술 실기도 따로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제가 학원비며 재료비며 정말 많은 돈이 들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민준이의 꿈이었으니까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민준이가 저를 껴안고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했죠. 민준이가 취직하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가게도 확장하고 직원들도 더 뽑았어요. 민준이가 이제 엄마도 조금 쉬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던 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상대방이 박하은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처음 하은이 얘기를 했을 때부터 표정이 달랐어요. 그냥 여자친구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감각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다고 민준이가 자랑을 하길래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하은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했어요. 엄마, 하은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계한 건물에 하은이가 인테리어를 하면 정말 완벽한 공간이 돼요라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은이의 아버지가 해성건설 회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해성건설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회장님의 딸과 제 아들이 결혼한다니 믿기지 않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빵집 하는 사람인데 그런 대기업 회장님과 친가를 맺게 된다니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워낙 행복해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집안 배경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나름 실력 있는 건축가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히고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긴장되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에 정장 입을 일이 거의 없어서 새로 옷도 사야 했어요. 민준이가 정장까지 새로 맞춰 입고 저도 평소에 입지 않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한복이었는데 이런 날 입으라고 남겨주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긴 했지만 그래도 민준이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민준이도 엄마 정말 예뻐요라고 말해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혹시 민준이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상견례 당일 정말 떨렸어요.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이도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해성건설이라는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민준이의 행복이 걸린 일이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정식당에 도착해서 하은이와 먼저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고 인사도 정중하게 잘하더라고요. 민준이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진짜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은이가 어머님, 민준이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고마웠어요. 하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예의 바르면서도 똑똑하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도 하은이 옆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박태훈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민준이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태훈 씨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태훈 씨, 아니 박 회장님도 저를 보자마자 굳어지시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은이와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박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였어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은이도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행복한 순간을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요. 25년 전의 일이 이렇게 민준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태훈 씨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태훈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은이가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태훈 씨는 하은이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하시고 혼자 나가셨어요. 그 후 정말 어색한 시간이 흘렀어요. 민준이와 하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계속 제게 물어봤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상견례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박 회장님을 아는 것 같다면서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냐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행복한 순간이 갑자기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엄마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사이예요? 민준이가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특히 민준이가 태훈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준이의 세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이라면 박 회장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하은이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25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날이 올까봐 늘 두려워했어요. 민준이가 건축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혹시 태훈 씨와 마주칠까봐 걱정했거든요. 건축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넓고 건축계도 크니까 설마 싶었는데 이렇게 민준이의 결혼 상대방의 아버지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하은이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제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고, 하은이도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웠어요. 25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와 태훈 씨는 대학교 동기였어요. 둘 다 건축학과였고 처음 만난 건 1학년 때 설계 수업에서였어요. 그때가 1997년이었는데 저는 1학년이고 태훈 씨는 2학년이었어요.
설계 과제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태훈 씨를 만났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바쁘다고 대충 알려주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태훈 씨는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태훈 씨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실력도 뛰어났죠. 교수님들도 태훈 씨를 정말 아껴하셨어요. 과 전체에서도 유명한 학생이었고요. 저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태훈 씨만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태훈 씨의 재능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선후배 사이였어요. 태훈 씨가 종종 제 과제를 봐주시고 저는 태훈 씨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완성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계 과제를 하다가 정말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태훈 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태훈 씨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설계실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훈 씨가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태훈 씨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는 정말 꿈이 컸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요. 서연아,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태훈 씨를 사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였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겼어요. 태훈 씨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과제를 봐주실 때 유독 오래 시간을 내주셨고 가끔 커피도 사주시고 했거든요. 대학교 2년 때 태훈 씨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설계실에서 밤늦게 과제를 하고 있는데 태훈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서연아, 나랑 사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대학교 3년 때부터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제로 고생하고 있으면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 주시고 힘들어하면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해 주시고요. 연애 초기에는 정말 달달했어요. 대학교 주변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의 건축물들을 함께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태훈 씨와 함께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태훈 씨가 건물의 특징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저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언젠가 나도 이런 건물을 설계해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태훈 씨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과 사람들도 저희를 보면 나중에 결혼하면 건축계의 파워 커플이 되겠네라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태훈 씨가 졸업 작품으로 준비한 게 꿈의 도시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어요. 단순히 건물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든 걸 고려한 완전한 도시 설계였어요. 그 프로젝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문화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살린 설계였어요. 특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연아, 이게 내 꿈이야.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태훈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훈 씨가 그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아, 나와 함께 이런 꿈을 이뤄나갈래?
우리가 함께 만든 건축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봐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꿈을 이뤄나간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결혼 준비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어디서 살지, 어떤 집을 꾸밀지, 아이는 언제 가질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태훈 씨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태훈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태훈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만 아버지 회사 일이라 연루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태훈 씨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상한 서류들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뇌물 거래 내역이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훈 씨 아버지는 물론이고 태훈 씨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태훈 씨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가의 꿈도 저와의 결혼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어리고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훈 씨를 구하려면 제가 대신 누명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훈 씨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태훈 씨가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훈 씨 몰래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조작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적어도 태훈 씨는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태훈 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죠. 아직 몇 주 안 된 상태라 태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태훈 씨가 저 때문에 더 고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지만 동시에 더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태훈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연락도 차단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태훈 씨가 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요. 그리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제가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어요. 자수하러 가는 길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태훈 씨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버텨야 했어요. 다행히 제 계획은 성공했어요. 태훈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졸업할 수 있었고 건축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옥에 가야 했어요. 실제로는 1년 정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민준이를 낳았어요. 혼자서요. 감옥에서 임신부로 지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의료진들도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버텨야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준이를 낳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진통을 견뎌야 했고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태훈 씨를 닮은 것 같아서 더 예뻤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고 전과 자라는 딱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이력서를 써도 전과 기록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빵 만드는 일은 전과와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를 업고 반죽을 하고 잠깐 잠든 사이에 빵을 구웠어요. 손님들이 없을 때는 민준이에게 젖을 먹이기도 했고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전과자인 저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점 믿어주시더라고요. 서연이 너는 정말 착한 애구나. 이런 애가 왜 감옥에 갔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민준이는 없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아빠는 하늘에 계셔. 민준이가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태훈 씨의 DNA가 이렇게 강한 건지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꿈을 가지다니요. 아마 태훈 씨를 닮은 거겠죠. 혈육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태훈 씨와 똑같더라고요. 건물을 그릴 때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요. 어릴 때부터 레고로 집을 만들고 종이접기로 건물을 접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태훈 씨의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민준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태훈 씨와 마주칠까 봐요. 하지만 민준이가 워낙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때 태훈 씨의 꿈의 도시 설계도가 생각났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는데 태훈 씨가 사라진 저 때문에 공모전에 출품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설계도를 공모전에 출품했어요. 익명으로요. 태훈 씨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던 이유는 태훈 씨가 저에게 보여주면서 프로포즈 했을 때 복사본을 하나 주셨거든요. 서연아, 이게 우리의 미래야라고 하면서요. 그 설계도를 보면서 민준이의 아버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 작품이 대상을 받았어요. 태훈 씨의 실력이 인정받은 거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제가 직접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태훈 씨의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신문에서 그 소식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태훈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점점 유명해지시고 나중에는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 빵집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민준이와 함께 만든 케이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될 때쯤에는 가게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꽤 큰 규모가 되었어요. 직원들도 20명 정도 되고 매출도 상당해요. 서교동에서는 제법 유명한 빵집이 되었어요. 손님들도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민준이도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민준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가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물론 가끔 태훈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준이와 함께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민준이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번 상견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태훈 씨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상견례가 엉망이 된 후 민준이와 하은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결혼을 반대당했으니까요.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가 집에 와서 하은이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의 집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곳곳에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사랑해요. 아무도 저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민준이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저희는 사랑으로 이겨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소문이 나면서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사랑을 위해 집을 떠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심지어 방송에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반응이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네요. 이런 커플 보기 드물어요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 안심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해성건설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연결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였지만 민준이의 더 M과 태훈 씨의 해성건설이 같은 지역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었어요. 민준이가 오래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변 지역을 해성건설에서 재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태훈 씨가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민준이의 프로젝트가 워낙 화제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협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되었어요. 혹시 태훈 씨가 민준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요. 민준이는 처음에 박 회장님과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하은이 아버지와 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준이가 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회장님이 자기의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박 회장님이 제 설계도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제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때 혹시 싶어서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설계도를 보여드렸냐고요. 민준이가 가져온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훈 씨의 꿈의 도시 프로젝트와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가 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민준이만의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배치,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 기능성과 신미성의 균형 등등 모든 게 태훈 씨의 철학과 일치했어요. 역시 부자의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봐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정말 신기했어요. 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강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훈 씨가 민준이의 설계도를 보고 뭔가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태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태훈 씨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야. 나야 태훈이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태훈 씨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내일 내 빵집으로 갈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혹시 민준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25년 만에 태훈 씨를 만난다는 게 너무 떨렸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다음 날 태훈 씨가 제 빵집으로 왔어요. 25년 만에 만난 태훈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공한 기업인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혜성건설 회장님이 갑자기 저희 빵집에 오셨으니까요. 저는 당황해서 태훈 씨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태훈 씨는 처음에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라졌냐고 물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 내 설계도를 훔쳐서 도망간 거야? 태훈 씨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자신의 설계도를 훔쳐서 공모전에 출품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고 오해하고 계셨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그제야 태훈 씨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25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태훈 씨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태훈 씨는 제가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거짓으로 자수했는지, 민준이가 태훈 씨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태훈아,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너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너까지 연루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대신 말을 하는 도중에 눈물이 나왔어요. 처음에 태훈 씨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날 지키려고?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여드리니까 점점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특히 민준이가 태훈 씨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동안 혐오하며 지켜봤던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훈 씨의 설계도를 공모전에 출품한 이유도 설명드렸어요. 태훈 씨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민준이의 아버지로서 성공하기를 바랐다고요. 상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민준이 교육비로 저축해뒀다고도 말씀드렸어요. 태훈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태훈 씨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야? 태훈 씨가 울먹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25년간의 오해가 이렇게 풀리다니요. 그 후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태훈 씨가 민준이와 하은이의 결혼을 승낙하신 거예요.
아니, 승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이는 처음에 무슨 일이냐고 당황했지만 태훈 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박 회장님이 제 아버지세요? 민준이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럼 엄마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하은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요. 어머님, 이제 정말 저희 어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지금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25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민준이와 하은이의 결혼도 성사되었어요. 태훈 씨는 민준이의 더 M과 자신의 해성건설을 합병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세요. 정말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서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잖아. 태훈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 태훈 씨의 관계는 아직 어색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회복해 나가려고 해요. 이제 민준이를 통해서 다시 연결된 인연이니까요. 민준이는 요즘 정말 행복해해요. 아버지도 찾고 결혼도 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라고 말할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혼자서 키우느라 미안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은이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딸 같아요. 제 빵집에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민준이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어머님, 민준이 오빠가 어릴 때 이랬다면서요? 정말 귀여웠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곧 손자나 손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레어요. 하은이가 어머님,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직접 이유식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대돼요. 태훈 씨는 요즘 제 빵집에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니 지금은 단골 손님처럼 편하게 오시더라고요. 빵도 맛있다고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궈내다니. 태훈 씨가 제 빵집을 둘러보시면서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태훈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기도 해요. 25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룰 수 있을까 봐요. 민준이와 하은이는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해요. 태훈 씨도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요즘 밤마다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아요. 25년 전에 헤어질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아니면 민준이와 하은이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의 선택이 틀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태훈 씨에게 모든 걸 말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훈 씨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민준이도 행복하고 태훈 씨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태훈 씨의 프로포즈에 대한 답도 곧 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손자들을 함께 돌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민준이도 저희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고요. 두 아이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용기가 생겨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극적이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25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풀리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요즘 태훈 씨와 함께 있으면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요.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 미래에 대한 꿈들 말이에요. 물론 이제는 둘 다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태훈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빵집에 오셔서 25년 전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때의 다정했던 모습이 다시 보여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세요. 민준이의 결혼식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정말 큰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태훈 씨가 해성건설 회장이다 보니 하객들도 많을 거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태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복 맞추러 가고 식장 보러 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하은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만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해요. 하은이가 정말 의지하고 있어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이 유일한 어머니세요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미 딸 같은 마음이 들어요. 태훈 씨는 요즘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큰 스케일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25년 전의 꿈의 도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함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서연아,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어 볼 거야. 25년 전에 꿈꿨던 그 도시 말이야. 태훈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빵집을 더 확장해서 카페 체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태훈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25년 동안 혼자 해왔으니까 자신이 있거든요. 가끔 25년 전의 일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민준이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찾고 나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일에서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 하은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훈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차갑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준이를 보시는 눈빛이 정말 다정해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서 더 소중한가 봐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태훈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은이는 정말 복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좋은 남편도 만났고 이제 완전한 가족도 생겼으니까요.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태훈 씨가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서연아, 나는 25년 동안 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했어.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저도 태훈 씨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태훈 씨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놓친 시간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와 하은이의 신혼집도 태훈 씨가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민준이가 설계하고 하은이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정말 멋진 집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개성이 잘 어우러진 공간이에요. 결혼식이 끝나면 저와 태훈 씨의 일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태훈 씨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태훈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도 그렇고 요즘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저희가 재결합하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은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5년 전의 선택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어요. 태훈 씨의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혜성건설이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꽤 큰 사업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운 게 가장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없이도 바르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태훈 씨도 민준이를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제가 잘 키웠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25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태훈 씨와 함께, 민준이와 하은이와 함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민준이와 하은이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태훈 씨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사랑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도 털어놓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젠가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릴 거예요. 저처럼 2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한결 시원해졌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